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예금에 대한 과세 조항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오르면서 20만 명의 미국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인 깡통주택에 사는 처지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는 독일의 3월 경기기대지수가 48.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죠. 이 키프로스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의회의 구제금융 표결이 결국 부결됐다. 이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로존의 재정위기 악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는데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19일 이후 IMF로부터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은행예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가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됐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은행예금에 대해서 6.75에서 9.9% 이르는 과세안에 대해서 이후 합의한 바 있었고요. 이 같은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소액예금주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수정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의회를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제금융안이 이제 백지화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안은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대신 새로운 대안이 아직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외부 자금 수혈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키프로스의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된다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중채무국으로까지 위기가 다시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안감을 좀 진화시키기 위해서 뉴욕 증시 마감 전에 21쪽에서 좀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도 좀 불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키프로스 의회의 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현행법 안에서 키프로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밝히지도 못했고요. 22는 기존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ELA를 통해서 키프로스를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은 점쳐지고 있습니다. 22는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비준을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EU와 IMF와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부동산 지표가 예상을 넘어섰는데요. 주택 착공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유로존에서는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달에 주택 착공 건수가 91만 7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망치가 91만 5천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좋았고요. 전월 대비로 0.8% 증가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셈이 됐습니다. 1월 수치 역시 종전 8.5% 감소해서 7.3%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부문별로는 단독주택의 착공이 0.5% 늘었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도 1.4% 착공이 늘었습니다. 네, 주택 착공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네요. 네. 또 여기에다가 선행지표격인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네요. 네, 6개월 뒤에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상무부는 2월달 건축 허가가 전월 대비 4.6% 증가해서 94만 6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예상치인 92만 5천 건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 6월 이후에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기관들 역시 오늘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증권은 건축허가 개선 같은 주택 지표가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고요. 지속적인 회복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지표가 호전된 상태를 좀 보이면서 이 집을 팔아도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이 깡통주택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지는 깡통주택, 영어로는 언더워터라고 하는데요. 깡통주택이 줄었다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코오로직이 지난해 4분기에 전국 평균 집값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20만 가구의 깡통주택 신세가 면하게 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지역별로는 네바다주의 깡통주택이 전체 모기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지만 미시간주는 31.9%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국제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가 최대 615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 자금을 상환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감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본다면 이 집 가격이 10% 정도 상승했는데 네. 이게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9.7% 4분기에 평균 집값이 올랐고요. 연 기준으로는 170만 명의 깡통주택 신세를 면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좀 호전이 됐다고요? 오늘 독일의 지표 역시 좋았습니다. 유럽 경제연구센터가 3월 투자 신뢰지수를 공개했는데 48.5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8.2보다도 개선됐고요. 예상치가 48.1이었는데 예상보다도 수치가 좋았습니다. 소시ete 제너럴은 오늘 1분기 독일 경제가 양호할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이탈리아 총선과 키프로스 문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키프로스 부결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유럽 증시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 어떻게 됐나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 빠졌고요. 프랑스 증시가 1.3%, 독일 증시 역시 0.8% 빠졌습니다. 오늘 유로그룹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키프로스와 같은 방식의 예금 과세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투자 심리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고요. 업종 분류는 금융주가 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산탄데르 은행이 3.6%, 도이치방크의 주가 또한 3.3%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도 전해주시죠. 네, 주요 상품 가격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69% 빠져서 92.16달러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금값은 0.44% 올랐습니다. 1611.7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예금에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협상안에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는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집값이 지난해 4분기에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20만 명의 미국인이 깡통주택에 사는 처지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의 경기 기대감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 경기 기대 지수는 48.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